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눈을 뜨면 새벽 별빛보다 먼저 마음을 밝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은 알아차림으로 녹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걸으신 길을 따라가며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상을 바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분주한 삶 속에서도 분명 길을 비추는 등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탄생과 샤카 부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룸비니 숲에 꽃향이 가득하던 때 마야 왕비는 오른손으로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시고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비가 하늘을 덮어 세상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환영하는 자연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가나 연맹이라는 공화제 전통이 있었고 샤카 부족도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역동적으로 교류하였고 히말라야 남쪽 교역로를 따라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번영 속에 계급 차별과 끊임없는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궁전 안에서도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며 권력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사문들이 숲에서 논쟁을 벌이던 시절 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비의 씨앗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부러진 날개를 감싸주며 새를 살리던 일화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자의 무명은 세상 고통을 꿰뚫는 지혜로 바뀌었고 그 지혜는 훗날 사성제로 꽃피웠습니다. 이후 정반왕은 태자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태자의 눈길은 더 넓은 세상 고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던 시대였으나 실질적 경제 주체는 상인이었고 이 모순은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나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를 따르듯 함께한다. 이 구절은 태자의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태자는 낮은 신분의 우바리도 동등하게 대하며 미래 승가의 평등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샤카 공화국의 회의 운영 방식은 훗날 승단의 사분율에 반영되어 민주적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이 시대적 혁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태자는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서서 모든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은 알면 끝이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탄생과 샤카 부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룸비니 숲에 꽃향이 가득하던 때 마야 왕비는 오른손으로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시고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비가 하늘을 덮어 세상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환영하는 자연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가나 연맹이라는 공화제 전통이 있었고 샤카 부족도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역동적으로 교류하였고 히말라야 남쪽 교역로를 따라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번영 속에 계급 차별과 끊임없는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궁전 안에서도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며 권력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사문들이 숲에서 논쟁을 벌이던 시절 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비의 씨앗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부러진 날개를 감싸주며 새를 살리던 일화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자의 무명은 세상 고통을 꿰뚫는 지혜로 바뀌었고 그 지혜는 훗날 사성제로 꽃피웠습니다. 이후 정반왕은 태자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태자의 눈길은 더 넓은 세상 고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던 시대였으나 실질적 경제 주체는 상인이었고 이 모순은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나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를 따르듯 함께한다. 이 구절은 태자의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태자는 낮은 신분의 우바리도 동등하게 대하며 미래 승가의 평등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자카 공화국의 회의 운영 방식은 훗날 승단의 사분율에 반영되어 민주적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이 시대적 혁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태자는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서서 모든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은 알면 끝이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탄생과 샤카 부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룸비니 숲에 꽃향이 가득하던 때 마야 왕비는 오른손으로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시고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비가 하늘을 덮어 세상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환영하는 자연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가나 연맹이라는 공화제 전통이 있었고 샤카 부족도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역동적으로 교류하였고 히말라야 남쪽 교역로를 따라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번영 속에 계급 차별과 끊임없는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궁전 안에서도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며 권력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자문들이 숲에서 논쟁을 벌이던 시절 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비의 씨앗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부러진 날개를 감싸주며 새를 살리던 일화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자의 무명은 세상 고통을 꿰뚫는 지혜로 바뀌었고 그 지혜는 훗날 사성제로 꽃피웠습니다. 이후 정반왕은 태자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태자의 눈길은 더 넓은 세상 고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던 시대였으나 실질적 경제 주체는 상인이었고 이 모순은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나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를 따르듯 함께한다. 이 구절은 태자의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태자는 낮은 신분의 우바리도 동등하게 대하며 미래 승가의 평등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자카 공화국의 회의 운영 방식은 훗날 승단의 사분율에 반영되어 민주적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이 시대적 혁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태자는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서서 모든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은 알면 끝이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탄생과 샤카 부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룸비니 숲에 꽃향이 가득하던 때 마야 왕비는 오른손으로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시고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비가 하늘을 덮어 세상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환영하는 자연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가나 연맹이라는 공화제 전통이 있었고 샤카 부족도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역동적으로 교류하였고 히말라야 남쪽 교역로를 따라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번영 속에 계급 차별과 끊임없는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궁전 안에서도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며 권력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자문들이 숲에서 논쟁을 벌이던 시절 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비의 씨앗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부러진 날개를 감싸주며 새를 살리던 일화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자의 무명은 세상 고통을 꿰뚫는 지혜로 바뀌었고 그 지혜는 훗날 사성제로 꽃피웠습니다. 이후 정반왕은 태자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태자의 눈길은 더 넓은 세상 고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던 시대였으나
실질적 경제 주체는 상인이었고 이 모순은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나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를 따르듯 함께한다. 이 구절은 태자의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태자는 낮은 신분의 우바리도 동등하게 대하며 미래 승가의 평등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자카 공화국의 회의 운영 방식은 훗날 승단의 사분율에 반영되어 민주적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이 시대적 혁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태자는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서서 모든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은 알면 끝이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탄생과 샤카 부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룸비니 숲에 꽃향이 가득하던 때 마야 왕비는 오른손으로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시고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비가 하늘을 덮어 세상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환영하는 자연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가나 연맹이라는 공화제 전통이 있었고 샤카 부족도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역동적으로 교류하였고 히말라야 남쪽 교역로를 따라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번영 속에 계급 차별과 끊임없는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궁전 안에서도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며 권력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사문들이 숲에서 논쟁을 벌이던 시절 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비의 씨앗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부러진 날개를 감싸주며 새를 살리던 일화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자의 무명은 세상 고통을 꿰뚫는 지혜로 바뀌었고 그 지혜는 훗날 사성제로 꽃피웠습니다. 이후 정반왕은 태자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랐으나 태자의 눈길은 더 넓은 세상 고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던 시대였으나 실질적 경제 주체는 상인이었고 이 모순은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나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를 따르듯 함께한다. 이 구절은 태자의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태자는 낮은 신분의 우바리도 동등하게 대하며 미래 승가의 평등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자카 공화국의 회의 운영 방식은 훗날 승단의 사분율에 반영되어 민주적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이 시대적 혁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태자는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서서 모든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은 알면 끝이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큰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눈부신 화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들숨날숨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결을 들여다보는 짧은 쉼이 곧 고요한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연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호흡임을 밝힙니다. 과도한 소비를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지구와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면 자비의 물결이 마음을 적십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팔정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 챙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감동적인 사례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의 라키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벽돌 공장으로 향하며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부처님 이야기에 감동하여 새벽마다 숨 명상을 시작했고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2달 뒤 16명이 함께 새벽 모닥불 앞에 앉아 호흡을 나누었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아이들의 문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과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민재입니다. 야근과 성과 압박에 지친 그는 마음챙김 모임에서 배운 중도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 팀 분위기가 개선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 사람의 실천이 공동체를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멜버른 교도소의 안토니오입니다. 폭력 전과자인 그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분노 대신 연꽃을 마음에 심었고 출소 후 청소년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재범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약자를 살리는 힘임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적인 사례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의 라키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벽돌 공장으로 향하며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부처님 이야기에 감동하여 새벽마다 숨 명상을 시작했고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2달 뒤 16명이 함께 새벽 모닥불 앞에 앉아 호흡을 나누었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아이들의 문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과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민재입니다. 야근과 성과 압박에 지친 그는 마음챙김 모임에서 배운 중도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 팀 분위기가 개선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 사람의 실천이 공동체를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멜버른 교도소의 안토니오입니다. 폭력 전과자인 그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분노 대신 연꽃을 마음에 심었고 출소 후 청소년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재범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약자를 살리는 힘임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적인 사례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의 라키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벽돌 공장으로 향하며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부처님 이야기에 감동하여 새벽마다 숨 명상을 시작했고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2달 뒤 16명이 함께 새벽 모닥불 앞에 앉아 호흡을 나누었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아이들의 문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과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민재입니다.
야근과 성과 압박에 지친 그는 마음챙김 모임에서 배운 중도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 팀 분위기가 개선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 사람의 실천이 공동체를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번째 이야기는 멜버른 교도소의 안토니오입니다. 폭력 전과자인 그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분노 대신 연꽃을 마음에 심었고 출소 후 청소년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재범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약자를 살리는 힘임을 증명합니다. 3번째로 감동적인 사례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의 라키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벽돌 공장으로 향하며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부처님 이야기에 감동하여 새벽마다 숨 명상을 시작했고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2달 뒤 16명이 함께 새벽 모닥불 앞에 앉아 호흡을 나누었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아이들의 문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과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민재입니다. 야근과 성과 압박에 지친 그는 마음챙김 모임에서 배운 중도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 팀 분위기가 개선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 사람의 실천이 공동체를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번째 이야기는 멜버른 교도소의 안토니오입니다. 폭력 전과자인 그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분노 대신 연꽃을 마음에 심었고 출소 후 청소년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재범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약자를 살리는 힘임을 증명합니다. 4번째로 일상 적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8정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 직장에서 바른 행동으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동료의 장점을 칭찬해야 돼 팀 동력을 높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집중 시간을 늘려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넷째, 소비 생활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기 전 탐욕인지 필요인지 살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책 모임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며 봉사 전후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합니다. 4번째로 일상 적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8정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 직장에서 바른 행동으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동료의 장점을 칭찬해야 돼 팀 동력을 높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집중 시간을 늘려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넷째, 소비 생활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기 전 탐욕인지 필요인지 살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책 모임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며 봉사 전후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합니다. 4번째로 일상 적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8정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 직장에서 바른 행동으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동료의 장점을 칭찬해야 돼 팀 동력을 높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집중 시간을 늘려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넷째, 소비 생활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기 전 탐욕인지 필요인지 살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책 모임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며 봉사 전후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합니다. 4번째로 일상 적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8정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 직장에서 바른 행동으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동료의 장점을 칭찬해야 돼 팀 동력을 높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집중 시간을 늘려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넷째, 소비 생활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기 전 탐욕인지 필요인지 살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다섯째, 지역 사회에서 책 모임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며 봉사 전후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합니다. 네 번째로 일상 적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팔정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둘째, 직장에서 바른 행동으로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동료의 장점을 칭찬해 팀 동력을 높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집중 시간을 늘려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넷째, 소비 생활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기 전 탐욕인지 필요인지 살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다섯째, 지역 사회에서 책 모임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며 봉사 전후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걸으며 자비와 지혜의 빛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면 무상함의 바람 속에서도 자비의 햇살이 떠오를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부처님 말씀 실천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어 일상 수행을 이어갈 힘을 얻으십니다. 명상 음원과 실천 기록표도 제공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이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